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율학습 AI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강화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다크트레이스 코리아의 조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강화하시거나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발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영국 캠브리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던 연구자분들과 수학자분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다른 보안 솔루션 회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보안 솔루션들은 이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위에 인공지능 모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는 애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그 연구자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보안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보안에 이제 처음에 적용을 한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최초에 시작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작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특징일 수 있겠는데요. 또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2013년에 설립돼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지금은 전 세계 약 5천여 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상과 더불어 올해는 런던 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기도 했고요. 또 타임지에서 선정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와 같은 파이오니어 선구자 그룹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그리고 보안 IT라는 공통어를 가지고 선정된 회사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고 혁신적인 회사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 보안의 과제가 얼마나 이제 진화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애고니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솔루션 플랫폼들을 많이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런 화상 채팅이나 웹이나 화상 미팅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익숙치 않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일상화가 되어 있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이나 팀즈 같은 화상 미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또는 사스 기반의 솔루션 그리고 서드파티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이런 솔루션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범위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로그들을 소화하셔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안팀의 업무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더불어 IT망뿐만이 아니라 OT망이라고 불려지는 제조망, ICS망 이런 공정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완전한 폐쇄망으로 운영됐었다면 이제는 공정망 자체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센서들이 커넥티드 센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직접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스텔스 모드의 조용한 공격들도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의 내부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부의 데이터를 유출하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내부의 임계치 솔루션들의 임계치를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내부에서 임계치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시도를 한 이후에 대략적인 임계치 수치가 파악이 되면 내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그 임계치 미만으로 쪼개서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왕왕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사이버 위협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숭유관 사태를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벌어진 국가 기반 시설
시설의 공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비트코인을 노리는 이런 행위들이 조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도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유출하려는 위협자들로 구분되어서 규모나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영국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요새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를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첫 번째로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이 바로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리소스가 무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담당할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로그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솔루션도 정해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시면서 한 담당자분이 여러 개의 솔루션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파트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더 집중돼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클라우드로의 이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보지 않으셨던 부분들을 더 추가로 보셔야 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고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진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의 솔루션, 기존의 레거시한 솔루션들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이런 디지털화가 되면서 신종, 변종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떤 소셜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유형들도 굉장히 많이 탐지가 되곤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이라는 특징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내내 일할 수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석이나 설날이 같은 명절 그리고 여름철 같은 휴가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당자의 부재라는 시간을 노려서 공격이 들어오는 양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혹은 이를 기계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24시간 감시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전반적인 한국뿐만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발표드리는 저보다도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내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저보다도 더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정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계속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부터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뢰할 수 없다면 왜 신뢰할 수 없는지, 혹은 수집된 내용들을 분석할 때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석 툴인지 혹은 분석 기법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심을 하지 않으면 이미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기 어려워지는 부분은 바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가지는 제한 사항 때문입니다.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0과 1.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의 논리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탐지했던 실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내부의 개발자분들은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특권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얻으시거나 개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플렉서블한 유연한 환경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GitHub나 AWS,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신뢰한다라고 내부에서 선언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선언이 된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미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선언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다시 사람이 찾아내기는 혹은 기존에 적용된 모델로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로 검증하는 기존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나타나거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특정 독특한 행위라는 특정 대상에 있어서는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백신을 맞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이 약간의 부작용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제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좀 혼동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심장박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이 더 빨리 뛰는 건지 혹은 비슷한 건지 알 수 있는 데이터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심장박동수를 기록하고 있었다면 백신을 맞은 이후에 변화되는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빨라졌다든지 아니면 수치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서 제 느낌으로만 단순히 그렇게 느낀 것인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 느낌인 건지 실제로 빨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 적용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과거에는 정상이었으나 지금은 비정상으로 바뀌는 과거 양상들에 대해서 탐지할 때에 혹은 특정 시간,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사용자 디바이스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추적할 때에 과거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 그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기서 꼭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된다거나 포렌식 제품을 도입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부담과 과부하가 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과거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를 메타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전, 그 기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 로우 데이터가 아닌 관련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그 추출한 데이터를 실제 적용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에 제로 트러스트가 가지는 회고성이라는 제한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규칙에 의존한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시나리오나 룰 이런 패턴에 기존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공격 양상에 있어서는 탐지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가 제안드리는 방안은 인공지능으로서 인공지능이 제로 트러스트의 제한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크트레이스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비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제일 잘 사용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이 고가의 차량에 부착된 센서들이 어떤 외부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클라우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벌어지기 희귀한 하지만 벌어진다고 하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통사고라는 이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고가의 센서들이 위치 정보라든지 신호 정보, 운전자의 운전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미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비지도 학습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입니다. 처음에 알파고의 바둑을 가르칠 때에는 물론
학습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거나 이 학습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는 지도 학습이 처음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바둑의 룰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세돌 구단이나 커제와 같은 이런 고수들의 기보들을 넣어주고 특정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도 학습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리고 근미래에 있는 수들을 예측해 가면서 그 확률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놓는 수를 분석해서 그 다음 수는 어떤 수를 놓아야 유리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판단, 실제로 대응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지도 학습이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예측하신 것처럼 다크트레이스입니다. 다크트레이스도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내부의 사용자들, 내부의 디바이스들이 버리는 트래픽을 수집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메타화하고 이를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는 위협인지 아닌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대응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놓친 부분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이 먼저 알려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그 행위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적용하신 제로 트러스트의 모델을 수정하시거나 개선하시거나 보완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판단 이후에 스스로 대응까지도 다크트레이스는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다크트레이스는 외과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 몸에 암이 발생했을 때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대 그 국소 부위에 발생한 암만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크트레이스도 내부에서 벌어진 트래픽 중에서 비정상적인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제외한 모든 다른 트래픽들과 디바이스들은 정상적으로 행동하되 그 위협이라고 판단된 트래픽에 있어서만 국소적으로 지연을 시킨다거나 혹은 차단을 시킨다든지와 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과적인 조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치 혹은 오픈 API와 연동하셔서 수동으로 다크트레이스에 명령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다크트레이스가 이 자율대응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제는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플랫폼화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 솔루션을 사용하신다거나 여러 가지의 환경에 놓으신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내부에 적용하고 계신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보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는 전반적인 플랫폼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메일, 사스,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그리고 기존의 IT 네트워크, OT망, IoT망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트래픽은 모두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탐지를 하기도 하고 조사 분석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대응까지도 하는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전반적인 내부의 위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중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탐지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솔루션은 현재는 다크트레이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사이버 AI 분석가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크트레이스도 글로벌하게 SOC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위협에 있어서는 저희도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부의 서비스를 직접 받는 거를 선호하시는 성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국에 분석가가 있어서 실제 방문해서 분석을 해 드리기도 하는데, 특히 요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그 방문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다크트레이스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런 외부의 개입 없이 혹은 방문 없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분석까지 해서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이런 리포팅 기능을 탑재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능이 바로 다크트레이스의 인공지능 분석가 기능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쓴 것처럼 서술형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담당자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발생했고 왜 발생했고 어떤 다른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파악하시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머신러닝을 활용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한글도 학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리포팅은 다 한글, 국문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고객분들이 이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하시고 쉽게 조치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글을 포함해서 9개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혹 외부에 지사가 있으시거나 사무소가 있으신 경우에도 굳이 따로 번역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설정된 언어로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인간과 그리고 인공지능 분석가가 분석한 리포팅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사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딱 이게 어떻게 다른지 혹은 비슷한지를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기본적인 몇 개의 단어나 서술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흐름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사람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보아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부분도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 그리고 리포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건 실제로 인공지능이 서술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협이 어디서 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까지 서술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왼쪽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내용의 위협들이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신뢰되는 데이터를 긁어와서 한꺼번에 리포트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런 IP 주소나 데이터량이나 이런 근거 데이터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실제 도식화하면서 특정 디바이스가 그 다음으로 벌어지는 체인화된 위협이 발생한다거나 연관 행위, 상관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 순서를 찾아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랜섬웨어나 전염성이 있는 위협일 경우에는 이런 도식화를 통해서 우리 최초의 감염된 숙주는 누구인지, 이 숙주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다른 디바이스들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감염 혹은 위협을 받아왔는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실제로 다크트레이스에서 탐지된 제로 트러스트 모델 로서 로그인 사칭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각각의 로그인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사례는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정 사용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까지는 한국에서만 로그인을 하다가 21일째가 됐을 때 갑자기 일본, 중국, 러시아 IP를 달고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이 성공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사용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사용자는 출장을 간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용자는 계정이 탈취돼서 외부에서 로그인 시도가 성공된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크트레이스는 이 각각의 시도들 그리고 트래픽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이분법으로 보는 거는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를 수집해서 이 내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룰이나 시나리오로 만약 짜신다고 하면 굉장히 오탐이나 과탐이 많아지실 수 있고요. 사람의 손이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많이 가는 사용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그만큼 모든 내용들이 다 이벤트로 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크트레이스도 처음에는 20일 동안 한국에서만 로그인한 사용자가 단순히 외부에서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위협을 띄운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로그인을 했으나 그 안에서 업무를 하는 행태, 과거와 얼마나 비슷하게 일을 하는지, 외부에 있지만 평소에 하는 일과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 얼마나 새로운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근거로 모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로그인 시도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같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룰이나 적용하셨던 이런 모델에서는 조금 살펴보지 못하시는 근거들까지 보시면서 위협의 정확도를 높여서 이런 위협들만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좀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율학습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로트러스트의 모델을 보안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현재 테스트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특징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서 혹 우리 내부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위협들은 없을지 이렇게 테스트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세션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